진성준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예. 자, 김은기 처장 그 사망 소식 그저께 저녁 듣고 좀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예,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한기 본부장에 이어서 또 한 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유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고 고통을 받고 계실 거예요.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이런 목숨이 안타깝게 쓰러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 김 처장이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 단계부터 그 실무를 담당해온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사실 그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요.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뭐 어떤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것 때문에 혹시 압박을 받았다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 저희들도 정확하게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뭐 진상을 밝혀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수사를 진행했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뭐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 이런 입장이어서 검찰 수사 상황이 정확히 어떠했는지 실제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 처장이 그 유족들 얘기로는 그 심적인 압박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특히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에서 중징계 의결을 했다. 이걸 듣고 좀 압박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하는 것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 김문기 처장이 숨진 당일 오전에 그렇게 통보했다고 하던데 그에 이어서 뭐 고발까지도 한다는 방침이 뭐 전달되면서 굉장히 상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저런 모든 정황들이 김문기 처장을 굉장히 극단의 상황으로 몰고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족 얘기 중에요. 이제 모든 것을 고인에게 떠안기는 상황 이게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는? 예, 지금 보니까 공사에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검찰도 역시 또 비록 참고인이긴 하지만 수사를 계속하는 상황이어가지고 김문기 처장이 막 3중 4중으로 조사를 계속 받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공사는 중징계에 회부를 하고 또 뭐 고발 조치도 한다고 하고 하니까 그 압박이 굉장히 컸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점을 숨지기 직전까지도 함께 있었던 동생이 직접 전해 듣고 또 형의 상태를 보았기 때문에 그 수사 상황에 큰 압박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벌써 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사실 검찰도 경찰도 이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대장동 의혹, 핵심 의혹들을 캐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두 분이 사망한 상황이니까 야당에서는 사실은 이전에도 뭐 몸통 수사하라, 뭐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특검하라 이렇게 공세를 더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러니까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유한기 본부장이나 김문기 처장이나 다 일선의 실무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실무자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된 데는 뭐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이들 실무선에 대한 수사에서 그런 단서가 나와야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2시간 지난 2달 넘어서 계속적으로
수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단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런 의혹만 계속 안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지체 없이 시작하자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제 더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검을 하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얽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수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검찰의 수사나 경찰의 수사가 돈의 흐름을 추적하지 못한 채 마치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겨냥해서 그의 혐의만을 밝히는 방식의 일종의 표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렇다 할 수사 성과는 없이 정작 개발 이익을 누린 사람들, 그러니까 뭐 50억 클럽이니 뭐 100억이니 이렇게 그런 막대한 돈을 가져간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엉뚱한 표적 수사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채 애꿎은 목숨들이 쓰러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한기 본부장도 그렇고요, 김문기 차장도 그렇고 이 두 분 사망하기 전부터 사실은 여야가 공히 이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사실은 그 뭐 협의가 전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이 대장동 사업의 시초가 되었던 부산저축은행의 부정대출 사건, 대장동 개발업자에 대한 부정대출 사건을 조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지점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는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거부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의혹이 확산되고 또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않은 점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자 이제는 그것도 조사하자라고 입장이 바뀌어서 쟁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각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다시 야당이 특검 임명권을 야당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제의 돈을 받아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국민의힘 관계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특검을 야당이 국민의힘이 임명을 해버린다면 그 돈 받은 사람들은 전혀 수사하지 않고 그냥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표적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 협상이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는 뭐 특검 하자고 사실 뭐 거짓말하는 거다. 그리고 뭐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그쪽 아닙니까? 지금 대선이 채 석 달이 남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새롭게 법을 만들고 저거 할 게 아니고 그 논의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상설특검을 활용하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상설특검법을 가동하자고 하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반드시 별도의 특검법을 입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인데 이것이야말로 시간 끌기가 아니고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특검법 발의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당 지도부에? 그러니까 별도 특검이 됐든 상설 특검이 됐든 신속하게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장 신속한 방법은 기왕에 법이 만들어져 있는 상설 특검을 이용한다는 것이고요. 야당이 별도 특검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 그러면 별도 특검법이라도 빨리 내서 협상을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어제 그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별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쟁점들 관련해서 서로 아무런 그러면 뭐 거리를 좁힌 게 없었다 이런 상황입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이거 시간이 계속 걸리겠는데요. 아무래도 뭐 진전이 안 되겠네요, 당분간. 저는 그래서 야당이 그 정략적인 의도를 버려야 특검법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흠집을 내려고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예. 사건의 진실과는 무관하게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특검법 협상이 진전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으셨는지요? 그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예. 이 대장동 의혹을 파헤치려고 하니까 예. 이 후보 측에서 아들 입사 지원서, 김 전 수석의 예. 아들 입사 지원서 논란을 터뜨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이 개연성이 있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예,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까 이건? 아니, 이재명 후보 측에 누가 예. 그런 터뜨린 것인지, 네네. 뭐 폭로를 한 것인지, 제보를 한 것인지, 뭔 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정황도 없이 자기 머릿속의 상상만을 갖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 지원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네. 후보가 주장하시는 거는 일단 100조 원 선지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뭐 당론 정해서 이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법 예. 개정안을 네. 당론으로 확정했는데 예, 예. 현재 코로나 피해 손실 보상은 네, 네. 손실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사후에 보상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막 걸리는 거죠. 피해는 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해서 당장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상을 네. 하도록 하고 예.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 지원을 한다든지 정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당론으로 개정을 했고요. 네. 근데 한 가지 뭐 50조가 됐든 100조가 됐든 예. 여야가 만나서 서로 합의해서 정부의 추경을 촉구해야 될 상황인데 예. 정작 50조, 100조를 얘기하면서도 추경 협상에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야당이. 예. 그러니까 이거 순전히 선거용 공약이죠. 심지어는 당선되면 지원하겠다는 얘기까지 노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으니까 당장 만나서 여야가 합의하고 한 목소리로 정부의 추경을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예. 정부로서는 내년 예산 통과가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당장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네. 또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대부분은 국가가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여야 대표가 만나든 후보가 만나든 또는 뭐 원내대표가 만나서 빨리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합의하고 예. 정부의 추경을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께서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 협의하기 위한 여야 사자 연석회의 개최 다시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당이 이거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윤석열 후보도 예. 당장 빨리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렇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만나서 빨리 합의하면 되죠. 예. 저희들은 50조도 좋고 100조도 좋습니다. 100조 지원안을 편성해 가지고 있는데 예. 빨리 만나서 어느 규모가 좋겠는지를 협의해서 정부의 한 목소리로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밤 뉴스라든지 오늘 새벽까지 뉴스에서 또 그 윤석열 후보 또 실언 논란을 또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전북대에 가서 학생들과 간담회하면서 네. 극빈 생활에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르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오늘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사실 경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를 얘기했다는 건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말로 너무나 극단적인 엘리트 의식, 특권 의식에 쩔어 있는 분이 아닌가.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은 예.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 자유가 뭔지 모르고 예.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유권은 천부 인권입니다. 예. 또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서 이거는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예요. 자연권이죠. 예. 모두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대단한 차별의식이고 특권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 엎드려 사죄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아니 글쎄 그런 취지라면 네네. 가난하거나 정말 배우지를 못했거나 하면 예. 자유를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 그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또 교육적으로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냥 그 말 실수인가요? 왜 이런 얘기들이 거듭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분의 의식 속에 그런 사고가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그 부인 김건희 씨, 뭐 의혹들 계속 불거지면서 뭐 사실 그것 때문에 또 그 국민의힘 쪽은 뭐 당 대표가 또 결과적으로는 뭐 사퇴한다고 했고요. 김건희 씨 아예 뭐 앞으로 뭐 등판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등판을 하든지 안 하든지는 예. 그분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네. 우리 국민은 대통령 후보와 함께 그 대통령 후보의 부인도 보고 싶은 거죠. 예. 실제로 여론조사상에도 나타납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그 예.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대통령이 되면 그 배우자인 부인은 네.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회활동도 하고 외교활동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도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 예. 또 청와대 정식 편제로 제2부속실을 편성해서 영부인의 활동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나타나지 않겠다. 또 심지어는 뭐 그런 걸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영부인은 네. 무슨 공직이 아니고 예. 대통령의 부인이잖아요. 예.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 대통령의 부인이 이혼하지 않는 한 없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영부인 직위를 없애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분이 공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